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이제까지는 각성제인 암페타민하고 그런 흥분성의 약들이 시장의 주류였다고 한다면 당뇨 쪽의 치료제면서 식욕을 억제해서 효과적으로 체중은 더 많이 빼주는 드라는 난리가 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약들을 썼더니 실제로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확 줄어들더라. 심장 기능 부전까지, 심부전까지 가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건강상 이거는 유익하다. 지금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상암동 정약사입니다. 오늘도 약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고 입맛이 돌고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다이어트죠.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되면 기자들도 알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맘때 되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게 기사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그 기자들이 직접 잠입해가지고 취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의 3대 성질을 가봤더니 뭐 살이 빠졌는데 후회 뭐 이런 그런 기사가 한국경제에 났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다이어트 약 처방받으려고 사람들이 뭐 오픈런 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아직도 오픈런 하나 봐요. 일단은 제가 먼저 이거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픈런이 아마 끝날 때가 오기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외국에 오젬픽, 그 다음에 오젬픽이라는 약의 다이어트 약 버전 위고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보다 더 강력하다는 마운자로, 마운자로, 뭐 몬자로, 마운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운자로도 같은 성분을 또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FDA에서 신청해가지고 승인하고 뭐 신약 승인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뭐 오픈런 한다는 그런 다이어트 약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한 약, 이런 약들이 얼마 뺄 것 같아서 체중을 빼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다이어트 약이 현존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썼던 그런 다이어트 약이 넘지 못하는 마의 벽을 몇 퍼센트로 생각했냐면 체중의 10%.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 대단한 약. 근데 그런 약은 안 나왔었다. 게 이제 팩트입니다. 제일 그래도 성공적으로 빼준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펜토민이라는 성분하고 토피라메이트는, 펜토민은 원래부터 식욕 억제제고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은 이거는 원래 항전간제, 그래서 뇌전증, 간질 이런 거를 치료하는 약이었는데, 근데 이 약도 식욕 억제제하고 함께 썼을 때 이제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약들이 몇 퍼센트 빠지느냐? 7.5% 정도 빠져요, 체중이. 그러니까 체중이 100kg인 사람이라고 해서 7.5%면 7.5kg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kg도 안 빠지는 거죠. 뭐. 근데 기준은 아무튼 원래 그 사람의 체중의 10% 이상이 빠지느냐, 이거를 못 충족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위고비가 평균 15%가 빠져요. 15%는 100kg, 15kg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0kg 이상 빠지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마운자로라는 약은 이거는 거의 뭐 22% 이렇게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30kg 빠지는 사람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다이어트 3대 성지 이렇게 불리면서 오픈런으로 처방받으러 가고, 이런 곳들은 많이 좀 이렇게 쇠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이 나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지금 다이어트 약 성지라고 하는 곳들이 이런 더 효과적인 막 15%, 20% 빠지는 약이 나와서 실제로 많이 쓸 수 있게 되는데도 계속 한다? 계속 인기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건 살 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약을 오남용하려고 가는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알면서도 이런 그 다이어트 약을 이거 먹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오남용인 걸 알면서도 처방을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안 없어진다면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처방을 한다?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윤리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어떤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것들이 흥분제예요. 그래서 먹으면 그게 뭐 흥분이 된다는 게 무슨 막 마약처럼 흥분이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환각이나 망상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환각이나 망상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타러 가느냐?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도파민도 증가가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덜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안 먹으면 금단 증상으로 너무 막 사람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그 왜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 불안한 눈빛과 이런 불안한 눈빛으로 와요, 약국에도. 이런 실제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오는 분들을 캐나다 약국에 있을 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로 뭐 엄청나게 살이 찐 분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딱 봤을 때 뭐 저분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면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약국에 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엄청난 무슨 뭐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얼굴이거나 이건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불안한 눈빛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4주에서 8주 정도를 처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약들을 그냥 아주 뭐 길게 쓴다고 하면 한 3개월?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제 뭐 의학적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야, 이게 의학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도 야, 의학적으로 저걸 저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뭐 양심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저거를 저렇게 처방을 계속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 쓰지 말아라 해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오남용이 되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흥분성 다이어트 약, 이런 약들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한 약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사실 해외에는 이웃의 일본에만 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막 처방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분들 얘기가 벌써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젬픽 위고비를 만드는 제약회사,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세마글루티드, 오젬픽 위고비 만드는 회사가 노브 노디스크라고 덴마크 회사인데, 덴마크 전체 이 제약회사를 빼고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이 제약회사에서 버는 돈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덴마크 경제의 절반이 이 회사다. 그 정도로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이제 미국에는 또 일라이 릴리라고 이 회사의 경쟁약을 만드는 마운자로라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가 경쟁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는, 이제까지는 각성제인 암페타민하고 비슷하게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흥분성의 약들이 시장의 주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오픈런 하지 않아도 되는 당뇨 쪽의 치료제면서 식욕을 억제해서 효과적으로 체중은 더 많이 빼주는 이런 약들이 해외에서 대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인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약도 담도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질환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늘어난다. 또는 뭐 위나 장이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장이 폐색이 되거나 위가 마비가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다. 몇 배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살을 갑자기 빼도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고 걱정은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약을 못 쓸 정도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의사가 확실히 이제 이 환자한테 썼을 때 득실 저울질 해가지고 득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 쓰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아무리 무슨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그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대세가 그런 약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수면 밑으로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약들을 처방받으려고 굳이 특별히 무슨 뭐 다이어트 클리닉이라든지 무슨 뭐 성지를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막 혀를 끌끌 차잖아요. 아유, 저런 뭐 비만이나 과체중을 운동하고 식이 조절 해가지고 스스로 못 빼고
그렇게 약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다니 이제 살 빼는 약 타러 병원에 가는 환자에 대해서도 혀를 끌끌 차고 또 그거 처방해주는 의사에 대해서도 혀를 끌끌 차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빠르면은 뭐 내년쯤에 이런 약들이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관점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비만하고 관련된 새로운 약들 이런 약들이 주가가 잘 팔리니까 올랐는데 오르다가 중간에 한번 또 올라간 게 뭐냐면 이 약들을 썼더니 실제로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확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뭐 당뇨가 아닌 분들도 과체중인 그런 분들도 뭐 심장 쪽의 위험 줄어들더라. 또 신장 기능 떨어지는 사람들 신장 기능 부전까지 심부전까지 가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건강상 이거는 유익하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니 이렇게 유익한 약인데 이거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제는 처방에 대한 거를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커버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아마 또 한 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는 다이어트 약 그래도 아까 뭐 오픈런 한다는데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직 안 나오니까 참고 나는 한약 한번 써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두드리면 내추럴 오젬픽, 내추럴 위고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연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 가진 분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셋 다 반대합니다. 한약에 대한 거를 제가 한약이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는 다이어트 시장만큼의 살을 빼줄 수 있다는 한약은 제가 아는 한의사분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흥분성의 그런 다이어트 약들 장기간 쓸 수가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쓸 수 없고 이런 약들의 중독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체중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권하지 않고 세 번째 내추럴 오젬픽, 뭐 내추럴 위고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다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그 내추럴이라고 천연이라고 붙여놓은 그런 약들 다 약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약초라든지 약이 아닌 보조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기고 제대로 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들이니까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비추어요.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하실 수 있는 거는 적게 먹고 운동량을 늘리고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소식의 과학. 책을 진짜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분들은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도 10kg 이상 빼가지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원리를 다 잘 써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읽고 나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놀라운 비만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책 보시고도 10kg은 금방 빼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놀라운 비만 신약들이 우리나라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의 체중 때문에 너무 고민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 약을 내가 쓸 수 있는지를 병원 가서 판단받으셔가지고 처방받아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불은 일단 꺼놓고 그 다음에는 약에만 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운동이나 식단 조절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좀 솔직히 그냥 자화자찬은 맞는데요. 소식의 과학이라는 훌륭한 책이 있으니까 좀 보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 하시면은 유지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놀라운 비만 신약 이미 세상에 나온 약들이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가루 애플 사이더 비니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식욕감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뭐 예를 들면 0이냐라고 하면 0은 아니겠죠. 이제 제로는 아닐 텐데 아주 작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애플 사이더 비네가가 됐건 가르시니아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은 보면 그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설명이 되게 구차하고 복잡해요. 이걸 드시면서 식사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비만 신약 같은 그런 경우에도 약을 안 쓰고 가짜 약을 주는 경우에도 살이 한 2kg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신경만 써도 2kg까지는 빠지는 거예요. 사실 1, 2kg을 빼려고 우리가 그런 걸 시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아깝죠. 놀라운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무슨 뭐 칼로리 커터 이런 거 있잖아요. 커팅을 못 하진 않겠죠. 1%라도 줄이지 않을까요? 근데 체중에 영향을 줄 정도?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 거 먹었더니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정말 믿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살이 빠지나 보세요. 그 제품 먹고 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6개월 뒤에 만나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칼로리 흡수되는 걸 막아주지 못할 뿐더러 유일하게 약 중에 칼로리가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약이 실제로 제니칼이라는 약이 있어요. 올리스텟이라고 하는 성분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방 흡수되는 걸 한 30% 막아줄 수 있는 정도예요. 지방을 다 막는 것도 아니고 30%. 그런데 이제 효과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이 적게 들어와서 효과를 좀 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먹으면서 삼겹살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그러면 그 30% 흡수 안 된 지방 때문에 배가 아프고 가스 차고 화장실까지 막 뛰어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 약 먹는 동안에 삼겹살은 안 되겠네. 그러면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그거를 더 적게 먹게 되니까 살이 빠지긴 빠지는 건데 그나마도 효과가 뛰어나진 않았던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뭐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온갖 그런 그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효과는 없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젬픽, 위고비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그 약 쓰면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식성? 먹는 걸 좀 적게 먹는 않을까? 딱 그것만 바뀌어요. 먹는 걸 적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미국 쪽엔 경험담 워낙 많잖아요. 이제 이런 약들을 쓴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던 분이 햄버거 먹고 피자 먹어요. 안 바뀌어요. 그 식습관이 그대로 가는데 양이 줄어듭니다. 물론 단백질, 탄수화물, 무슨 뭐 식이섬유, 지방 이런 거를 비율을 좀 맞춰서 먹는 순서를 바꾸고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다이어트에서 제일 핵심은 양을 적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오젬픽, 뭐 위고비 같은 거 썼을 때 사실 양을 적게 먹으니까 먹던 대로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야. 물론 약간의 식습관도 바뀌긴 해요. 왜냐하면 먹고 나가지고 너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고지방 음식은 좀 피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렇게 효과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지긴 합니다.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게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거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또 구분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약 중에 문제가 있는 거하고 다이어트 약 중에 문제가 좀 덜하고 건강상 유익한 거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상암동 정약사 유튜브에서 앞으로도 상세하게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이제 득실, 또 좋은 약, 나쁜 약 뭐 관련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또 다이어트 약이 아니더라도 약에 대한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쫙 모아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